우리 원초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국정원에서 이름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김정은인지 김정은이라고 나왔어요. 김정은인지 그러니까 신문이 다 그랬어요. 완전 베일에 가렸던 인물. 일심 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그전에는 누구야? 당연히 혹시 3대 세습을 하면 김정남이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왜 그럼 김정은을 넘어갔냐? 네. 일단은 김정남이 굉장히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일처럼 숨어 지낸 것도 아니고 일본 언론과 막 인터뷰 얘기하고 잘 들어보면 또 서울말 써요, 그 사람. 서울말 써요, 할 때. 그러니까 개혁 개방 내가 혹시하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눈밖에 나는 이야기고 가장 김정일 눈밖에 난 건 일본에서 미리국 하나 걸렸거든요. 미리국 하나 걸렸는데 그게 북한의 완전 소위 말하는 개방신이었어요. 근데 왜 미리국을 했나요? 그러니까 위조 여건 가지고 미리국을 했는데 놀러 온 거. 그게 이제 자기 와이프 또 김정남 본인 또 김정남 아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뭐 식모 같은 사람인데 4명이서 입국했는데 제가 딱 일본에 있을 때였어요. 일주일, 2주일 일본 방송 사계사에서 계속 틀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지금 어떻게 됐고 지금 김정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신인 거지. 그때 그날 사건 이후로 김정남이 후계국에서 완전 배제해요. 근데 김정남은 네. 그 어디 해외 나가서 일을 저지른 것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 있을 때도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아니, 어떤 사건? 안에서 쓰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세자. 그렇지. 김정남이가 사실 후계자에 사실은 낙점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백두혈통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해외 추방되다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술 혼자 먹다가 화가 나면 자기네 그 친구들과 같이 담장을 넘는 거예요. 그 담장을. 그리고 고려호텔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모두 고려호텔 직원들이 그게 김정남인 줄 몰랐어요. 막 너무 복잡하고 저 고려호텔 그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거기 카라오케 들어가서 막 그 여자들 막 끌어안고 막 춤추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와다닥 하고 호위국이 와서 딱 지키고 끌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김정일이가 화가 났던 게 윤희상 음악당이 있어요. 그 버드나무 거리에. 그런데 거기 저 지하에 저 민족식당이라고 있어요. 민족식당에 외화벌이 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재산 경음악단 염청이라는 가수 또 왕재산 무용수들이 나와서 거기 와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외화를 벌거든요. 염청이는 김정일이 여자였어요. 근데 얘가 염청이까지 막 가지고 이게 당에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바이들이 김정남이 왜 저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항일 투사 아바이들은 다 김정남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일을 저지르고 댕기니까.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승계하게 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들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는 김정일 자체가 워낙 김정은을 이뻐했다는 거예요. 배심도 있고 배짱도 두둑하고 해서 식탁 자리에서도 항상 김정을 옆에 앉아놓고 밥을 먹고 해서 애정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김정을 찍어놓고 권력 승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김정남의 정체를 안다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저희도 몰랐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김정남의 실체를. 북한에 있을 때도 몰랐고 저는. 왜냐하면 김정일이는 그 1호, 그러니까 1호 일가에 관련된 모든 거는 비밀이에요. 그걸 안다는 건 자체도 좀 이상한 거고 그 모든 그 김정남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김여정 그 당시에 있었던 이거는 다 그 34호실 특각이 있어요. 북한에는 거기는 대부분이 다 누가 그 이제 그 김정일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데입니다. 김정남이는 공식적으로 나는 김정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핀란드인가요? 어디 그 인터뷰했죠? 김한설 군. 김정남이 아들이죠. 아들도 뭐라고 증언했냐면 나는 김정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삼촌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큰 삼촌 김정철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다 독립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북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김정남이는 애시당초 김정일이가 3세 생각도 없었어요. 없었겠죠.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유추를 해보면 뭐였냐면 북한엔 청강암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청강암이 뭐냐?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청년 동안 강하게 암벽처럼 연구하는 만성건강연구소거든요. 그 여기서 김일성이의 건강을 몇 세까지 쳤냐? 106세까지 쳤어요. 그리고 김정일을 88세까지 쳤어요. 근데 67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구소는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 모아지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 연구소인데. 즉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의 유일 체제상에서 김정일이는 내가 한 10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사건이 뭐냐?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가 있었던 박광자 씨 사건. 아, 금강산 피격 사건. 그때 그 당시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단돈 1전도 한 번 했거든요. 2,500만 불이 그게 딱 동결되니까 39호실, 조선노동당 39호실 난리가 난 거예요. 2,500만 불. 이게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김정일이는 3대 세습을 준비 못했다가 갑자기 등장시킨 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뭐 사고 치거나 이런 얘기도 없어요? 성격도 좀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 뭘 잘 봐야 되냐면 로얄 패밀리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로얄 패밀리일수록 김일성, 김정일 동지 혁명 역사를 더 몰라요. 아, 그래요? 더군다나 주지사상 깡통들입니다, 걔네들은. 로얄 패밀리들 그거 배울 이유가 없어요. 왜? 영어 배워야죠, 이태리어 배워야죠, 프랑스어 배워야죠, 고등수학 배워야죠. 안 배워요. 없구나. 시간도 없거니와 단지 배우는 건 어떤 거 배우냐면 김일성, 김정일이의 그 혁명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르게 나왔던 혁명 업적들 이런 걸 배우는데 이론 같은 건 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김정은이가 스위스 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았잖아요, 여기서. 네. 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책을 미스하는 그 얘가 바로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이에요. 마식령 스키장이 6억 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 사람들 먹을 거이 없는데 누가 스키 타러 갑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그랬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후지모토 겐지시 그 책에 보면 나는 제트스키 타고 물놀이 하고 롤러블레이드 타고 또 뭐 승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니까 27살에 일국을 통치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게 그렇죠. 난센스예요. 어떤 절차나 과정도 없어요. 국민들이 동의하는 과정도 없이. 이 김정은이가 정말 그 다른 세상은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만 보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에 가서도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를 또 그 안에서 아주 특수한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골프 승마하는 그런 사립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 후지모토 겐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황제 비슷하게 크고, 그다음에 엄마는 어렸을 때 잃어서 그걸로 인한 약간 외로움도 많이 타면서 약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미국의 합참의장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스위스 그 학교에 있었던 애들하고 같이 인터뷰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충동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게 이번에 장성택 처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김일성 이미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김일성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 뭐 결석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70 며칠, 그 다음에는 뭐 100 며칠 그런 식으로 결석을 하면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게임하고 영어하고 스포츠에는 또 굉장히 능통한 면이 있었는데 여자애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17살 정도까지.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그 요리사 말에 의하면은, 그렇죠. 근데 17살 때 기쁨조 공연을 보면서 저 여성 가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축이 뜨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 스위스에 갔을 때는 그 성인 잡지 있잖아요. 그게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예, 그 선생님하고 그 잡지 때문에 뺏고 빼앗기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는 그런 근데 선생님 뺐는데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 문화예요. 성에 대한. 채령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건 뭐 야설 방송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게 제일 재밌어요. 채령이가 했던 일은 전국에 있는 이쁜 여자들을 싹 뽑아서 옷과 한 데다 줘요. 옷과에서 토대 성분 다 검사해야 되니까
억가에서 통과된 애들을 김정일이한테 상납하는 게 최룡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룡해가 지금 김정은이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2인자로. 껌뻑 죽는 거예요, 그냥. 야, 장군님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송정치국장으로서. 그런데 김정은이는 건강 관리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느라고요. 온갖 주사란 주사 다 맞고 화장실 가서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커져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그 덩치를 유지해야만 김일성이가 되니까. 그리고 이 키높이 구두가요 거의 8cm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얼마나 영향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예. 김정은은 배우가 아니냐 이 소리를 많이 해요. 배우인 증거가 무척 많습니다. 일단 외모 보면 옛날 김일성 떠올리게 다 했죠. 헤어스타일부터 살도 일부러 찌웠다. 걸음걸이도 비슷하잖아요. 걸음 비슷하게 걷고 옷차림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펑퍼짐한 거. 사진을 보고 지금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달라요. 같아요. 성형 수술을 6번 했다. 그래요? 보도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예, 닮기 김일성과 위해서. 닮아 보이게 근데 하는 이제 그 어쨌거나 모습으로. 김정은이- 심지어는요, 잠깐만요. 심지어는 출생연도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김일성이 1912년, 네. 짝수를 맞추기 위해서. 김정일이 1942년이니까 대꾸가 딱딱 맞기 위해서 분명히 1983년 내지 84년인데 82년으로 네, 바꿨어요. 해서 이렇게 탁탁 들어맞게 해서 어떤 형태로도 김정은을 보면 김일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후광 효과가 일어나게.